안녕하세요, 탐스입니다. 폴드5와 플립5의 출시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폰의 기본인 바형 스마트폰, 그 중에서도 갤럭시 S23 시리즈를 구매할지 말지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갤럭시 S23을 직접 사용해보고 느낀 소감을 영상으로 담아보려 합니다. 먼저 갤럭시 S23 시리즈 중 기본 모델의 가장 큰 장점은 작고 가볍다는 것입니다. 무게는 167g인데요. 사실 같은 크기의 아이폰 14 프로 같은 경우 206g으로 대략 40g의 차이가 납니다. 그만큼 갤럭시 S23은 가벼운데요. 갤럭시 S23 울트라와 비교를 하면 S23 울트라는 237g으로 약 70g의 차이가 났습니다. 잠깐 들어봤을 때는 사실 그럭저럭이라고 생각했는데 장시간 사용했을 때는 상당히 큰 차이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 주머니에 잘 넣는데요. 주머니에 넣었을 때도 S23 기본 모델은 쏙 들어가서 티도 잘 나지 않았지만 울트라는 거동도 불편하고 신경이 조금 쓰였습니다. 뒷주머니가 얕은 바지를 입었을 때 울트라는 많이 튀어나오는 반면에 S23은 거의 튀어나오지 않더라고요. 물론 울트라가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컴팩트함으로 인해서 그립감에서도 S23이 월등히 좋았기 때문에 작은 화면과 휴대성에 민감하신 분들이라면 저는 S23 기본 모델을 추천해 드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휴대성이나 무게에서 약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큰 화면을 좋아해서 울트라를 더 선호합니다. 이 부분은 성향에 따라서 갈릴 것 같은데요. 디자인도 한번 살펴봐야겠죠. 저는 그린 색상을 구매했습니다. 후면을 보시면 울트라와 비교했을 때 카메라의 개수가 적다 보니 훨씬 더 깔끔한 느낌을 줬습니다. 스펙적으로 바라보면 당연히 울트라지만 디자인만 놓고 봤을 때는 기본 모델이 더 우위라고 봐야겠죠. LED 플래시는 초광각 카메라 우측에 위치하고 있으며 카메라 하나하나를 감싸고 있는 프레임은 꽤 고급스러워 보이는 느낌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전작까지 유지하던 컨투어 컷보다는 S23 시리즈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컨투어 컷을 선호하는 분들은 조금 아쉬울 수 있겠네요. 후면 소재는 유리로 되어 있고 무광이라서 은은한 색상을 띠는 것 같습니다. 우측에는 전원 버튼과 볼륨 버튼이 있고 하단에는 유심 트레이와 스피커, 에어벤트 홈과 마이크가 있습니다. 그리고 초광각 카메라 하단에도 마이크가 있는데요. 정말 작아서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이 마이크입니다. 혹시나 카메라 필름으로 인해서 막히면은 통화 품질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은 울트라와 달리 플랫한 디스플레이를 유지하기 때문에 확실한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의 선호도에 따라서 잘 고려하시면 될 것 같네요. 디스플레이를 살펴보면 FHD 플러스의 해상도와 48에서 120Hz의 가변 주사율을 지원합니다. 가격이 상승하면서 QHD가 들어갔어도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FHD 플러스까지 지원해서 아쉬움이 있긴 하나 일반적인 영상을 시청할 때 딱히 불편한 점은 없었습니다. S23 울트라와 비교하면 당연히 화면의 크기가 작은 만큼 아쉬움이 있지만 무난하게 시청할 수준은 됩니다. 주사율 역시 최대 120Hz를 지원하기 때문에 인터넷 서핑 중에 스크롤을 할 때 화면을 전환할 때 부드러운 체감이었습니다. 확실히 큰 폰을 많이 사용하는 저로서는 6.1인치의 화면과 그립감이 조금 어색하긴 하더라고요. 이번에 S23 시리즈 전 기종 베이퍼 챔버가 탑재되었는데요. 발열을 개선하기 위해서 원가 절감 없이 기본 모델에도 탑재가 되었습니다. S22 시리즈에는 기본 모델에 베이퍼 챔버가 탑재되지 않았거든요. 평상시 사용할 때 발열이 불편한 느낌은 아니었으나 장시간 게임을 이용하면 어느 정도의 따뜻한 온도는 느껴졌습니다. 긱벤치 6를 3회차까지 돌리고 온도를 측정했을 때 최대 37.5도까지 올라갔고 만졌을 때는 살짝 따뜻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전작에서 비슷한 환경에서 39도가량 올라갔었는데 확실히 S23 시리즈에서 발열이 소폭 더 좋아졌습니다. 다음은 성능도 알아봐야겠죠. 성능은 긱벤치 6로 테스트했고 3회차까지 돌려보았습니다. 1회차 점수 싱글코어 1993점, 멀티코어 5329점을 기록했고 2회차는 싱글코어 2011점, 멀티코어 5322점, 3회차는 싱글코어 1968점, 멀티코어 5241점으로 성능 또한 전작에 비해서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S23 울트라와 비교했을 때 성능 점수는 엎치락뒤치락 하긴 한데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인터넷 서핑, 영상 시청할 때
끊김없이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었고요. 게임을 즐기기에도 충분한 성능이었습니다. 카메라 같은 경우 f1.8의 OIS를 지원하는 5000만 화소의 광각 카메라, 1200만 화소의 초광각 카메라, 1000만 화소의 망원 카메라를 간단하게 촬영해 봤는데요. 광각 카메라 같은 경우 게임패드의 실제 색상보다 더 선명한 색감으로 결과물이 나타났고, 초광각 카메라는 확실히 넓은 화각을 잡다 보니 조금의 왜곡이 있었지만 무난한 수준이었고, S23 기본 모델에서 최대 줌인 30배 줌을 이용해 봤는데요. 촬영 화면에서는 노이즈가 심했는데 실제로 저장했을 때는 소프트웨어 보정 처리가 이루어지면서 키보드의 자판이 꽤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야간 모드의 경우 나이토 그래피가 탑재되면서 실제보다 조금 더 밝은 결과물로 확인할 수 있었고요. 충전 속도는 플러스와 울트라의 45W와 달리 25W이지만 배터리의 용량이 3900mAh로 가장 적다 보니 완충 시간에서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S23 기본 모델은 1시간 10분이면 방전 상태에서 100%까지 거의 완충이 되고요. 방수 방진 등급은 IP68의 최상위 등급으로 물에 담궈도 제품에 이상이 생기지는 않았습니다. 여름철 물놀이 갈 때에도 물속에 담궈놓고 사용하는 정도가 아니라면 갖고 다니는데 큰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물에 담궜을 때 충전 단자 쪽과 스피커 쪽의 물기는 잘 빼주시고 사용한다면 괜찮고요. 에어건이 있다면 에어건으로 한번 불어도 되고, 아니면 헤어 드라이기에 시원한 바람으로 말려주면 좋습니다. 무선 충전도 지원하고 무선 배터리 공유 기능도 있고, 초음파 지문 인식, 얼굴 인식 등 실사용에서 불편한 부분은 저는 딱히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아쉬운 점은 가격이 115만 5천 원으로 전작보다 15만 원가량 올랐다는 것인데요. 물론 자급제 같은 경우 오픈마켓에서 할인을 받으면 90만 원대의 구매가 가능하긴 합니다. 그럼에도 전작 대비 오른 가격이 아쉬운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직접 사용해본 갤럭시 S23을 영상으로 담았는데요. S23 기본과 울트라 모델 중에서 혹시라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영상의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